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이 한미 반도체 지금 이 시장이 엄청난 그 변동성에서도 여전히 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물론 이 시장의 영향을 안 받지는 않습니다. 뭐 이때처럼 시장에 대한 투매가 나오면 영향을 받죠. 그런데 이 시장에 대한 그 안정기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더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수급의 힘입니다. 이런 엄청난 수급들의 힘.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한미반도체가 시장 대비 제일 강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관점에서 한 주도 뺏기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렸던 거예요. 물론 지금 이 한미반도체가 바로 고점을 치고 올라가냐, 뭐 그거는 물론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이 시장에 대한 조정이 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란 게 분명하게 걸려요. 즉 지금은 뭐 과거 구간으로 봤을 때 뭐 이러한 이 조정에 대한 우리 이 시간 다 보내봤잖아요. 이런 때와 똑같다는 거죠. 형태는 좀 다르지만 이때와 같은 지금 이 시간 조정이 필요는 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 큰 그림을 잘 읽고 우리가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 한미 반도체 예상 시나리오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떤 이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지, 그래야 이 온전히 끌고 갈 수 있는지 오늘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하면 충분합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이 아래 엄지척 버튼 지금 바로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한미 반도체 고점 돌파 역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 댓글에다가 이렇게 신고가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여기저기 좀 뿌려주고, 그리고 또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우리 주주님들이 하나의 주포가 되고 하나의 또 세력이 되어서 이 오늘과 같은 상승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와 댓글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자,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 시장 상승론자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한미 반도체 지금 수개월 전부터 저는 계속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자고요. 자, 보시면 제가 2개월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란 밴드에서의 정확한 지지, 그리고 정확하게 다중바닥형의 형태, 삼중바닥형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날의 흐름을 보면 이 가격대에서는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누가 주가를 끌어올리죠. 이 12만원대 이하만 오면 장대 양봉이 뜨더라. 확실하게 가격 관리를 해주는 이 주포의 움직임인 거죠. 자, 이건 조만간 다시 한번 이 강력한 상승이 터질 거라는 이 확실한 이 암시 작업이기도 합니다. 자, 보신 대로 이 11만원, 12만원 라인 때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렇죠. 이 맥점 밴드에 올 때부터 이야기를 해왔고, 지금도 보유를 하면서 무려 이 170% 정도의 상승을 지금 온전히 즐기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 구간,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을 제가 짚어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시장에 대한 투매가 나올 수 있다. 뭐 그 이야기를 했었죠. 워낙 상승이 강했으니까 조정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 전쟁이라는 노이즈와 맞물리면서 생각보다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갭라인에 대한 가격이 지지에 대한 작용을 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넥스 거래소에서 정확히 갭을 찍고 나서 지금 이와 같은 반등을 만든 겁니다. 오늘도 또 고점을 높였죠. 자, 그럼 이 자리에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은 그냥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네, 변동성이죠. 먼저 이 지수 차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었던 거는 1986년도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상당히 비교를 많이 해드렸어요.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5년간 올라왔던 대세 상승 구간에서도 어떻게 계속적으로 조정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조정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행보조정으로 나왔죠. 행보조정. 해년마다 길게는 뭐 몇 개월씩도 나왔고요. 뭐 V자 반등을 보인 그런 날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에 대한 시장도 같은 형태의 조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즉 시장은 상방인데 지금 어때요? 이 구간이 다 조정이잖아요, 그죠? 이 구간이 주방향은 상방인데 조정기이긴 하다. 그런데 엄청나게 단기간에 폭등을 해왔고 상승을 하다 보니까 각도가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이 상방에 베팅을 한 엄청난 레버리지, 미수, 신용이 발생을 했고, 그걸 지금 한번 죽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 시장에 대한 본질입니다.
과한 매수가 생기면 시켜야 된다는 거죠. 과한 매도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판등이 나오고요. 이거에 대한 반복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과하게 오른 만큼 더 과한 변동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1번 때보다도 2번 때보다도 지금 이 3번 때가 변동성이 더 큰 거죠. 자,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스. 하나의 큰 박스. 즉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 조정기에 그럼 이 한미 반도체는 어떻게 가냐는 겁니다. 어떻게 갈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조정이 발생했는데 이번 투매 이후에 그 기술적 반등이 처음 나올 때 이렇게 고점을 친 종목이 몇 종목이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한미 반도체예요. 이런 애들은 어떤 식으로 발생하냐면 변동성은 똑같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가가 점점 내성이 생기면서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점점 더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속 우상향을 했다는 거죠. 즉 조정기에도 강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조정에 대한 안정기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런 종목들이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고 했죠. 이게 지금 이 한미 반도체의 주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조정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조정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주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간 때마다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때와 같은 변동성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그 조정기 역시 뭘로 작용한다고요? 기회로 작용한다. 이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한미 반도체가 반도체 부품 쪽에서는 대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총이 상당히 작다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 몇 개월째 해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시총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마인드에 대한 거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 그럼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까지 온전하게 이 끌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 밴드에서 매수를 했던 종목이 밴드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밴드는 이 세력들의 맥점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밴드를 지지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죠. 즉 맥점을 나타내는 건데, 보면 우리가 최초 이 매집을 했었던 것도 이 파란 밴드의 지지를 보고 우리 매집을 했죠. 그리고 나서 더 강한 상승이 나와줬고, 그리고 나서 이 노란 밴드를 닫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다음 상승이 또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밴드와 주가에 대한 이 이격이 상당히 벌어지긴 했죠. 자, 그럼 이 이격이라는 거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격이 어떻게 하면 줄어지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 똑같습니다. 이때와 같은 가격 조정이 발생이 돼서 이격을 줄이든지, 아니면 이때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격을 줄이든지요. 즉 현재 구간에서도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되냐면 상승하고 이렇게 횡보를 하는데 그 뒤에 밴드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겠죠. 그리고 다시 이 밴드와 근접해지는 그 가격에서 다시 한번 이 다음 방향성이란 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 앞에 파동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이 20만 원 라인대를 터치를 했을 때도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지금과 같이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W에 대한 형태를 여러 번 그릴 수가 있다. 그게 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음 파동이 나왔죠. 이 라인에 근접할 때마다 엄청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잖아요. 이날도 꼬리를 달고, 이날도 꼬리를 달고, 이날도 꼬리를 달더니 방향성이 나왔다. 이때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밴드에 근접하면 할수록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딱 한 가지가 틀려요. 뭐죠? 변동성. 극심한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전략을 짜보면은 근접치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노리는 거고요. 이격이 벌어지면 그때는 비중 관리를 좀 하는 거죠. 이번에도 이 강한 눌림이 나왔을 때 제가 이 23만 원에서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지금 다 웃고 계시죠. 주가가 V자 반등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 시간 조정이 또 마무리가 되면 다음 파동을 그릴 건데, 그때 다시 한번 이 기회가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한미 반도체는 항상 이 눌림에 대한 이 끝자락에서는 이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리고 있고, 이번 폭락장에서도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고 또 영상을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잡기에는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죠. 이런 변동성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 실시간 대응입니다. 대응. 그래서 이 실시간으로 제가 이 한미 반도체 타점들을 지금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하나하나 다 저장을 했다가 항상 이렇게 중요한 타점이 발생이 될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 문자를 받고 제가 저녁에 이렇게 그날그날 중요한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맥점 차트로 지금 이 한미반도체도 편안하게 끌고 오고 있지만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채널에 올려드린 다른 종목들도 많죠. 어떤 이론인지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이 현재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제가 말한 이 포물선이 나오고 또 과열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조정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은 이 상승 시기에 매번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조정들이 이 현재의 방향성, 이 대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3,000포인트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이 매수를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 6,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시나리오를 매번 짚어드렸던 거죠. 그리고 제가 말한 이 6,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현재는 제가 말한 그 포물선이 나오면서 현재는 조정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큰 그림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열이어서 조정이 발생이 되는 거고 현재 이 시장의 과열이 어느 정도 또 식혀지면 그때 다시 강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즉 이번 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또한 기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밴드에 터치가 되는 그 시기가 온다고 하면 더욱더 매수에 대한 극점이 되겠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800포인트에서부터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그리고 이 3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 지수 1215 찍은 겁니다. 이제 중간 정도에 온 거죠. 그리고 지금은 한번 추세가 이 발생이 되고 나서 즉 이 고점을 높이는 횡보세에 대한 조정인데 이 패턴이 또 마무리가 될 때 이 1월 달에 치고 올라갔던 이 파동처럼 다시 한번 이 코스닥은 달리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올해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더 집중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 기회가 언제라고요? 밴드에 올 때, 코스닥 역시도 밴드에 올 때가 맥점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앞에 조정 라인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이 시장도 그리고 이 종목들도 전부 이 맥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눌림목을 제가 잘 잡아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좋은 저점 제가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오늘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